지금 우리 집 어르신 통장 털리고 있습니다. 주유지원금 문자 받으셨나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띵동.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할머니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육아 급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 여러분께 긴급 주유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귀하는 1차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기름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정부가 국민들을 도와준다는 말도 들었으니까요. 번호도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전화를 눌렀고요. 그날 저녁 통장에서 평생 아끼며 모아온 전 재산 2,300만 원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부모님께도 형제분께도 반드시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살짝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기름 수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중동 피해 기업의 긴급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기존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는 진짜 정책들이 나온 거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기꾼들이 이 상황을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 국민들이 정부가 도와주는구나 하고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뉴스에서도 연일 육아 급등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 지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린 겁니다. 박 할머니한테 온 그 문자 실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실제 스미싱 문자 사례였습니다.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문자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실제 문자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산업부 육아 지원금 신설 안내. 중동 사태로 인한 육아 급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육아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귀하는 1차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연결하기 2-xxxx-xxxx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산업부라고 딱 나와 있고 소상공인을 도와준다고 하고 1차 신청 대상자라고 하니까 왠지 나를 딱 집어서 연락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는 코트라 긴급 수출 바우처 2차 지원 대상자로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으나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현재 중동 지역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바로 가기. 이건 더 교묘합니다. 이미 한 번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자가 왔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하면서 빨리 신청하라고 다그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문자입니다. 긴급 자금 지원. 고객님께서는 중동 지역 재난 사태와 관련 피해 기업 법인세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착순 마감되오니 서둘러서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링크 또는 상담원 전화 2-xxxx-3145 법인세 환급이라는 말 사업하시거나 사업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귀가 번쩍 뜨이시죠. 선착순 마감이라고 해서 더 조급하게 만들고 링크까지 걸어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자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전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름을 씁니다. 산업부, 코트라, 법인세, 환급 다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죠. 둘째, 전부 나를 딱 찍어서 대상자로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히 내가 선택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전부 조급하게 만듭니다. 예산 한정, 선착순 마감 즉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사기에 넘어가니까요. 넷째, 전부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뒀습니다. 거기로 유도하는 게 진짜 목적인 거죠. 어르신들, 이제 이런 문자 받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자를 받은 후에 전화를 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받습니다. 말투가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죠. 그리고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엔 신청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링크를 보냅니다.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 악성 앱에는 두 가지 무서운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화 가로채기입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도 은행에 전화를 해도 전부 다 사기꾼한테 연결되게끔 하는 겁니다. 즉, 내 전화기가 내 손 안에 있지만 사실상 사기꾼 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 하나는 개인정보 탈취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문자 메시지, 연락처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가져가는데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라거나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니 예치금을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이체하게끔 만드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공범이 기존 대출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4,690만 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2,300만 원, 이 4,690만 원 이 돈이 전부 어르신들이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이 알려준 대응 방법 딱 4가지만 외워주세요. 첫 번째, 의심하고 일단 전화부터 끊으세요. 문자로 지원금 안내가 왔다 일단 의심하세요. 전화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일단 끊으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단 끊는 게 먼저입니다. 전화를 끊어야 생각하고 알아볼 시간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 반드시 공식 사이트와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번호,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를 검색해서 거기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진짜 정부 지원 사업이라면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는 것만으로도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기관 이름으로 와도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네 번째,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정부 기관도 은행도 전화나 문자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순간 그건 100% 사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당하신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112에 전화부터 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습니다. 지급 정지 요청합니다.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지급 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분 1초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돼 있을 수 있으니 내 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폰으로 전화하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것 같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하시면 명예도용을 통한 추가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 차단 서비스도 꼭 신청해 두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생기거나 비대면으로 통장이 개설되거나 오픈뱅킹을 통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서비스인데요. 거래하시는 은행 앱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힘드신 마음, 사기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노리는 게 바로 이 사기 수법인 거죠.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핵심 정보 카드. 상황 과행동 요령. 의심 문자 전화 받았을 때 즉시 끊고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 링크가 포함된 문자 절대 누르지 말 것. 개인정보 계좌번호 요구 무조건 거절. 이미 피해 당했을 때 112 즉시 신고 지급 정지 요청. 개인정보 유출 의심 금융감독원 파인 www. 파인. FSS. 5. KR 접속 개인정보 노출 등록. 추가 피해 예방거래 은행 앱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금융감독원 상담 1332.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어르신들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 절대 지키셔야 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 꼭 전달해 드려 주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앞으로도 꽉 찬 시니어 정보는 어르신들 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